여러분들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그저 취업해서 월급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게 꿈. 어떤 꿈이든 좋습니다. 꿈이라는 게 왜 꿈을 내냐면 내가 가진 앞으로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20대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하고 싶은 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만나면 나도 젊어지는 기분이 드니까 아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취업 준비 여러 가지로 아마 고심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살아온 얘기와 우리 회사 얘기를 하면서 혹시 그 얘기가 여러분들 그 삶의 고민을 스스로 풀어가는데, 자, 이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사 얘기를 조금만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올만한 회사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우리도 곧 조금 있으면 공채를 하는데 하면 한 10,00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150명 정도 뽑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대학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한 게 한 20년 정도 했어요. 하니까 지금은 많이 옵니다. 자, 어떤 회사냐면 간략하게 합니다.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만 합니다. 제조를 R&D와 제조를 전문으로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만들어서 화장품 회사에 팔고, 약품을 만들어서 제약회사에 팔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의 회사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조원을 찾아보면 한국 홀만한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화장품 중에서는 선크림주라든지 여학생들 들어있는데 마스카라는 아마 선크림이나 마스카라는 우리가 회사 제일 많이 만듭니다. 비비크림도 우리가 제일 많이 만듭니다. 비비크림 원래는 그게 독일에서 시작된 이름인데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점이라든지 처리하고 나서 쓰던 약품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회사가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외국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몇 년 전부터 많이 사간다고 얘기 들었죠.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서 화장품 사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사올 따름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들은 세 가지니까, 혁신형 제약기업이고 연구소 1호 기업이고 화장품 R&D, ODM을 제일 처음 시작한 기업입니다. 자, 우리 회사 얘기 그만하고 꿈 얘기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그저 취업해서 월급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류의 꿈. 어떤 꿈이든 좋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란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꿈이 있으면 의사결정하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 꿈에 접근하려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부터 멀리 있는 꿈을 되질 않잖아요. 갑자기 갈 수는 없잖아요. 나는 세계적인 야구선수가 되겠다. 뭘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달리기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체력부터 먼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처음부터 야구 글러브나 밴드만 잡는 게 아니고 기초 체력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기초 체력 훈련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사회에 나와서 당장 금방 쓰여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한 얘기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취업용 점수를 따로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미 기업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학교일수록 학점이 낮고 소위 그 좋지 않다는 학교일수록 학점이 엄청 높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취업용 성적표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화장을 심하게 해서 내보내는 점수 우리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얘기한 거는 학교를 가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는 회사 나와서 취업을 해서 겨우 길을 찾아가는데 약간의 도움될 따름입니다. 영어사전 찾는 법, 옥펜 찾는 법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옥펜 찾을 수 없잖아요. 일본어 사전도 마찬가지, 영어사전 마찬가지, 중국어 사전 상당한 기본이 돼야 옥펜을 쓸 수 있고 중국어 사전 찾을 수 있고 일본어 사전, 영어 사전, 독일 사전 찾을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사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면 뭐 당장 기업에서 굉장한 능력자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꿈이라는 게 왜 꿈을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앞으로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20대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하고 싶은 꿈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늘 학생 기자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살짝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업 못해서 창업한다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요즘은 창업을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하겠다라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취업 못하니까 창업하겠다. 장담합니다. 100% 망합니다. 취업을 못한 사람이 창업해서 될 리가 있습니까? 창업하고 싶은 사람은 취업을 먼저 해야 돼요. 취업을 먼저 해서 어떻게 경제가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학비를 받거나 안 그러면 누구로부터 지원받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벌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제공하고 학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비를 만들어 왔는데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업의 취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잘안가요?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자, 중소 중견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걱정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대기업만 가려고 해요. 대기업 그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뽑아서 다 쓰질 않습니다. 뭐 대기업이라는 어떤 뭐지만 내가 소문 듣기에는 그 이직률이 25%라 얘기합니다. 25% 같으면 들어갔다가 4년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어디에 문제냐면 빨리 그만둬요. 빨리. 와서 우리는 당장 크게 기여한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 3년 정도 가르쳐야 제 몫을 겨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이 있으면 원칙에 충실해지고 이사결정이 용이해지고 잡념이 사라집니다. 내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40대 중반에 창업했다라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에 가족이 있습니다.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 작은애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창업을 했어요. 첫 직장, 그 당시에 60년대 말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인 금융기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금융기관이 지금 S전자보다 훨씬 더 가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집 아들 누구누구 S전자에 합격했다 하고 큰 프랑카드 써놨더라고요. 그 원인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요즘 프랑카드 하나 만드는데 값이 워낙 떨어져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가기보다 훨씬 어려울 때 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었습니다. 월급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때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사실은 배가 부르면 잡념이 자꾸 생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가 나아져야 문화가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가 뭘 하고 살아갈 거냐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는 사실은 기업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 아니었고 역사 선생이 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역사 선생이 되는 꿈이 고등학교 3학년 입학시험 치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담임선생의 권유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젊을 때에 어릴 적의 꿈은 주변에서 누가 충고를 하면 자꾸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나는 꿈을 자꾸 바뀌는 게 아니고 꿈이 진화를 하는 겁니다. 진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지잖아요. 예?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를 나는 이래 얘기합니다. 진화. 진화란 뜻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갔다 오다가 오더니만 나를 부릅디다. 부르면서 사학과 가지 마라. 가면 나처럼 선생 한다. 선생 월급 많지 않다. 월급 많이 받는 데로 가거라. 월급 많이 받는 데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면 은행에 같은 데 좋으니까 상과대학을 가라 해서 졸지에 상과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담임선생 하시는 말씀이 금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0몇 세 늘 교류를 있었는데 내 귀에 생생합니다. 네 혼자 살래 사투리로. 네 혼자 살래. 너 집에 가니까 할머니도 계시고 너 엄마도 있고 네 밑에 동생들이 줄줄 있는데 역사 선생 되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냐. 월급 많이 받는 삶을 살아야 마지로서 역할을 할 것 아니냐라는 게 평생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만 살래, 네 혼자만 살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대를 갔던 게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 갔으니까 일단은 이제 성공적인 출발을 했는데 역사 선생 하고 싶던 꿈이 자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건 나쁜 학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방대학 나오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S대학이나 뭐 스카이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시험지에서는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저 친구가 조금 더 못할 거다라고 자꾸 서열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열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게 내한테 적합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로 늦게 사학자가 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경영을 배우고 경제를 만지고 하니까 언젠가는 기업인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꿈을 다시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학자의 꿈에서 기업인의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기업인의 꿈을 가지는 건 물론 그런 여러 차례 고민을 하면서 만든 꿈인데 그러면 기업인 꿈되는 기업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그만두면서 작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월급이 옛날보다 줄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월급이 줄었는데 옮길 수 있는 용기는 뭐냐? 뭘 같아요? 꿈이잖아요. 내 기업인이 되겠다는 꿈이 있으니까 월급을 적은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단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보다도 더 많은 월급으로 옮기는 것은 결단 아닙니다. 그건 욕망의 실현일 따름입니다.
나는 결단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못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우리가 사람이란 글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그죠? 한자라는 저게 혼자는 서 있지 못하면 뭐 받쳐야 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반려, 나의 다른 어느덧 합법, 다른 반쪽을 찾아서 가는 게 한자로 반려라고 쓰잖아요. 반려, 예? 그죠? 혼자 쓸 수 없는 거예요, 혼자. 글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 있어서 최고의 덕이라는 게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아시잖아요. 예수가 사랑 가듯이 공자가 인, 불가에서 자비 가듯이 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요 글자가 사람인자잖아요. 요 글자가 인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변 플러스 두 이자 씁니다. 두 사람을 합한한 걸 인이라 한다. 인이라는 게 최고의 극치니까 인으로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덕이라고 합니다. 덕이 이제 인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게 동양사상의 기본입니다. 내가 오늘 그 강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삶이라는 게 늘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삶이라는 거는 나는 이래 해석합니다. 1 더하기 1은 숫자로 2입니다. 사람은 1 더하기 1은 합하면 2보다 더 커야 돼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혼자 못 드는 게 둘이 되면 될 수 있잖아요. 자, 100m 달리기 우사인 볼트가 얼마 했습니까? 이번 미국에서 10초 78. 200m 달리기는 20초 1 얼마 아니잖아요. 19초 얼마입니까? 그죠? 400m 리레이, 나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한테 큰 희망을 준 베스트는 일본 400m 리레이라고 생각합니다. 2등 했잖아요. 2등. 미국을 제치다 그래요. 38초 이렇습니다. 네 사람이 다 9초대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라고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보다 더 큰 숫자를 만드는 거, 3보다 더 큰 숫자를 만드는 게 좋은 삶이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삶이라는 게 뭘 거냐? 여러분 갈등하는 말 아시잖아요. 그죠? 갈등이라는 게 갈자는 칡이고 등자는 등나무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만났다. 그래서 갈등입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감습니다. 등굴이. 등은 왼쪽으로 감습니다. 오른쪽으로 감는 거 왼쪽으로 감는 거 둘이 딱 붙어놓은 게 얼마나 꼬여서 잘 풀리기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갈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삼성연구소에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사회 갈등 해소 비용이 몇 년 전에 250조 정도 들다라고 추산을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들겠죠. 250조 이상. 우리 1년 예산이 내년에 이제 400조 대가 된다니까 나라의 1년 예산 가까운 돈이 갈등 해소 비용으로 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회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 요거는 담쟁이는 그냥 그렇습니다. 담쟁이. 여러분 서울도 고속도로 주변에 이 보기 싫던 이 방음막에다가 담쟁이 심어놓으면 괜찮잖아요. 보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글자로 얘기를 하면 상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존경한다. 우리 서로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머리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은데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 좋습니다. 처음 만나고 나면 다 그 사람의 식사만 같이 한번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단점을 줄줄줄줄 막 댑니다. 말하는 게 어떻고 뭐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손짓이 어떻고 이래가 장점 아니고 단점 발견하는데 기가 막힌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같이 웃죠. 나도 그랬습니다.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힘, 그게 결정적으로 리더십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처음 만나가 금방 얼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 어떻다 해가지고 아주 단점 찾아내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그런 점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게 뭐냐면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혼자 하면 잘하는데 요즘 우리 사회 나는 거 별로 참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가서 술 먹고 나홀로 가서 식사하고 나홀로 가서 하고 그런 식품이 슈퍼에도 점점 많아져 간다라는 사실, 별로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두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옛날에 우리는 혼자 밥 먹으러 못 갔어요, 식당에. 지금은 혼자 가서 식당에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그런데 보통 일 함께 할래요? 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뭐 각자 하자라고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 함께 하려고 하면 싹 다 빠집니다. 그런데 리더라는 게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있을까요? 앞에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그 어려울 적에 1000명 이상의 수병들이, 수군들이 장군이 돌아오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경상도 전라도 바닷가 살던 그 수병들이, 수군들이 1000명 이상 모여서 한 겁니다. 그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13척 배 가지고 133척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기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적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힘이란 말이에요.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리더십의 극치는 대신 죽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여기 평산신시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신순겸 장군 대신 돌아가시잖아요. 왕건 대신해서 공산전투에서. 그래서 신순겸 장군 무덤이 2군데 있습니다. 머리 없는 시신, 머리 붙다해서 왕건 대신 죽었잖아요. 당신은 가서 삼통 이란의 위협을 새 나라를 통일해야 되니까 하고 내가 여기서 학교에서 결국 거기서 이제 견훤한테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우리 신순겸 장군은 역사에 많이 알지만 온군회라는 장군도 있습니다. 신라 때. 당나라 갔다 오다가 고구려 수병들이 왔을 적에 당신은 가서 위협을 달성하고 내가 할게 해서 작은 배를 타고 김춘추는 먼저 도망가고 혼자 고구려 수병하고 싸우다가 죽었던 사람이 온군회입니다. 그게 삼국유사 기록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온군회라는 사람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옵니다. 다. 이런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게 리더십이니까 리더십을 어릴 때부터 키우는 방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얘기하죠. 상대방 장점을 찾아주는 사람. 지금도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중소중견기업의 취업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주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의 가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예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점이 보이면. 자, 왜 장점을 못 찾을까요? 장점 찾는 훈련하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장점이 안 보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찾으면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회식 가면 노래 빨리 해야 돼요. 내 아는 거 빨리 할까 싶어서 빨리 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날 때까지 자불란성 늘 불안하게 앉아있잖아요. 언제 돌아오나 싶어.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빨리 내 아는 노래를 내가 먼저 해야
내 앞에 누가 해버리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하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빨리 해버려야 된다. 장점을 찾아주기 시작. 나는 노래를 잘 못한다. 그 친구 목소리 보니까 노래 잘할 것 같더라. 다시 노래 잘하고 싶다 하니까 정말 가서 보니까 노래 잘하더라. 그러면 노래 잘한 가지고 칭찬해주면 칭찬해줘서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장점 찾아주라는 얘기. 장점. 우리 장점 잘 안 찾아줘요. 정말 잘 안 찾아줍니다. 자, 이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일할 것이냐라는 거, 이건 직장 가서 할 일이긴 하더라도 자, 이 얘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생이란 만화 보셨죠? 보셨잖아요. 나도 여러 번 봤습니다. 미생은 한 집 때문에 밖에 없으면 못 살거든요. 바둑 아시죠? 바둑은 두 집이 있어야 삽니다. 두 집. 무슨 두 집으로 할 거냐 이게. 한 집은 인간적인 능력입니다. 사람 됨됨이. 첫째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나무 장점을 찾아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양보. 지금 살면서 아주 난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편합니다. 편한데 왜냐하면 평생 얼로 살았으니까. 얼로 살면 한없이 편합니다. 평생 밥 사주고 살았는데 어떨 땐 밥 한 번 얻어먹으면 그 밥이 엄청 맛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자, 양보하고 지는 척하고 살면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 지는 척하고 살면. 그 인간적인 능력이 한 집 돼야 되고, 그 다음 한 집은 뭐냐? 업무적인 능력입니다. 일의 능력. 자,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미국 사람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젊을 때 할 일이 뭡니까?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여름이 뜨겁잖아요. 지난 여름이 뜨겁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과일이 맛있어요. 곡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연배는 아주 초여름이에요. 늦여름도 아니고 초여름, 늦은 봄이에요. 이제 겨우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말락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렇습니다. 영어 조금 해서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 불편하지 않게 되고 나니까 또 일본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40대 할 수 없이 또 일본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말 이제 고찰합니다. 또 중국말 또 해야 돼요. 이제 중국말을 나이가 많아서 배우니까 자꾸 잊어버려 사서 단어장 들고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합니다. 어설프게라도. 자, 이제 70대에 이제 중국말을 하려고 하니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때 하면 훨씬 빠를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의 팔자는, 운명은 영어 기본으로 해야 되고 중국어 해야 되고 일본말 해야 됩니다. 준비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 준비를 해야 이게 업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야 미생에서 완성됩니다. 그 준비를 학교 다닐 때 하는 겁니다. 젊을 적에.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가을에 수확할 게 있습니다. 쌀쌀한 봄철을 지나야 뜨거운 또 여름이 온다니까. 그 준비를 하는 게 이겁니다. 업무적인 능력. 업무적인 능력 엄마가 갖다 줍니까? 백화점에 살 수 있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 기업들이 우리 그거 믿지 않습니다. 어학연수 갔다 온 거. 필리핀 어학연수 갔다 온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기업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학연수, 뉴질랜드 유학연수, 호주 어학연수, 그거 하는 사람들이 갔다 와야 취업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따름이에요. 기업에서 믿지 않습니다. 갔다 왔을 따름이지.
그거 인정하는 그 기업들 별로 없습니다. 갔다 왔으니까 영어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여기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젊을 적에 여러분들 할 일은 이런 일입니다. 업무지 능력 갖춰야 된다는 얘기. 자, 지식과 지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식. 여러분들 지식이 있습니다. 얼마간에 경험이 보태져야 지혜가 됩니다. 그죠? 지혜가 되어야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경책 한 번 읽었다고 다 예수 제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덕책 한 번 읽었다고 다 도덕군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불교 교리 조금 봤다고 불자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알 따름이에요. 지식. 지식에다가 경험이 보태져야 돼요. 경험이 보태져야 이루어집니다. 경험이라는 게 뭐냐?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직접 경험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책 좀 보라라는 권합니다. 책 잘 안 봐요. 내가 직접 경험 못하면 간접 경험 하라는 얘기예요. 간접 경험. 간접 경험하는 것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책입니다. 물론 뭐 영화도 되고 뭐딴 거 하죠.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지혜로 바꾸기 위해서 배우면 지식이 생깁니다. 익히면 지혜가 됩니다. 지식이 익히면 지혜가 됩니다. 쌓으면 덕이라고 하죠. 행동할 수 있는 관점이 덕이라고 합니다. 체덕이라. 이래야 이제 몸에 배이는 겁니다. 이게 숙 익으면 익히지면 도가 된다는 얘기. 이 노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자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뭐 여러분도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배우면 지식이 되고 지식을 익히면 지혜가 되고 지혜를 쌓아가면 덕이 됩니다. 덕이라는 게 그냥 체덕이라는 뜻은 몸에 배입니다. 몸에 배어져야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자, 탁구 선수들 그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잖아요. 공 오면 자연적으로 공 따라가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서 되는 기거든. 연습하면 하는 건 아닙니다. 연습을 계속 쌓아야 덕이 되고 이거를 쌓아서 숙이라는 거는 익힌다는 얘기거든요. 에이징. 영어로 에이징 되고 하면 도가 됩니다. 도. 이게 이제 도가 된다는 겁니다. 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사락 합니다. 그죠? 뭐 하나 여러분들 잘하면 도사락 하잖아요. 도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공짜로 막 먹으려고 그래요. 공짜로.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선은 참 이 독서라든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좋고 이거는 우리 회사 얘기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업. 청년희망재단에 와서 여러분들 취업 때문에 왔습니다. 그죠? 취업 때문에. 지금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나는 물론 자신 있으면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눈높이를 낮춰라. 눈높이를 낮춰라. 분모를 줄이라는 얘기야. 분모. 대기업에 가려고 하지 마라. 중소중견기업에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많아요.
여기도 있고 거기 가서 일을 배워서 창업을 해도 되고 그쪽에 전문가 되어도 됩니다. 세계 인류 회사의 CEO들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을 거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기업에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야 골고루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높이만 조금만 낮추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중소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도 약간은 급여가 적을지언정 지금은 우리가 급여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게 더 빠를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나중에는 성진을 빨리 해서 몇 년 후 한 5년 되면 제법 따라갑니다. 10년 되면 앞서가요. 우리 회사 이제 27년 되는 회사인데 20년 넘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년 전에 정말 형편없었다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병인데 지금은 다 모두 그러니까 대기업 못지않게 다 멋지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는 걸 통해서 희망을 가지라. 또 취업 안 되니까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망상은 버려라. 버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열심히 배워서 창업해라. 스타트업을. 그 얘기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할 것은 하시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